오늘 뵙게 돼서 큰 영광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 처음 뵙게 됐는데요. 홍익코리아 설립을 축하드립니다. 제 소개를 짧게 하고 시간이 많이 때문에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원연구소에서 40여 년 제가 정직을 했습니다. 기관 이름은 이제 에너지경제연구원이라고 하는 단체이고요. 저는 주로 이제 에너지 정책 분야에 대해서 이제 예전에는 에너지 자원 정책부문 500년 계획 참여해서부터 최근은 이제 국제 에너지 시장 동향 그런 분야에서 했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이제 홍익인간에 관해서는 제가 82년도에 세계의 등불 한국이라는 책을 쓰면서 접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정년 이후에 홍익인간 사상의 적용 관련해서 학술 논문을 12편을 쓰고 이제 학술 논문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현대 적용 전략에 관한 책들을 소개를 제가 드릴 수 있는 여러 권을 썼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공인을 들고 싶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발표라든지 칼럼이라든지 축사, 격려사 그런 이제 활동들을 이제 해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부족합니다만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국혼 민족혼인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의미.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홍익인간에 관련된 홍익인간 제세이와 성통공헌에 대한 개념 정립을 하고 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현재 오늘 살고 있는 시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이 표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홍익인간 사상은 우리 상고대의 건국이념 정치이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연설하는 장면을 국제적인 시각에서 이게 인공지능으로 이제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 무대가 이제 삼위태백의 위치가 어디냐 그런 측면에서 이제 AI를 이용해서 그림을 이제 그려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현재 이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제기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홍익인간을 이제 건국 이념이면서 이제 정치 이념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국통 국혼의 유래 그리고 이 홍익인간을 어떻게 이제 구현할 수 있는지 그런 이해를 연구사에 곁들여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홍익인간 제세와 형통공헌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학술 논문을 통해서 검증받은 얘기를 좀 공유를 드리고 현 시점에서의 시사점, 현대적 의미 그런 내용으로 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유상은 우리 이전에 계신 지도자님, 또 애국지사, 또 고명하신 또 헌신을 해주신 그런 이제 결과를 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소한 10대 강국에 들고 우리가 이제 자충우도는 있습니다만 산업화와 민주주의를 성공한 그런 사례로 이제 국내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본주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공정 문제, 불평등, 양극화, 사회 갈등 그런 문제가 공통적으로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그런 문제를 이제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사 연구 결과를 보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른바 공생정부, 공생이념을 도입할 때 2010년대부터 우리 내부적으로 이제 학술적으로는 이제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어 있고,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현재 국통, 국혼과 관련돼서 현재도 이제 식민사관에 매몰돼서 이러한 우리 전통 사상에 대해서 홀대하고 무시하고 이제 그런 시점이 있고, 또 역사를 또 올라가면 이제 4대 사관, 한반도에 조선이 개국되면서부터 역사를 왜곡하고 회귀하고 그런 이제 4대 사관에 의해서 이 식민사관이 지속되고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우리가 10대 강국이 됐고 자랑스러운 나라로 그러니까 내부에서보다는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이제 좋아하고 또는 흠모하고 그런 이제 분위기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역사나
우리 국혼에 대해서, 민족혼에 대해서 그 부흥이 좀 필요하다. 우리가 현재 국가 공동체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런 인식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끌어온 말이 있는데, 이제 임시정부 건국강령에 홍익인간 제세이화를 그 서두에 넣었고, 그리고 이제 20세기를 지나고 이제 21세기 와 있습니다만 그 100년 이상을 지나면서 그 석학들이 국내적으로 이 21세기에 대한민국만이 그 이 뭔가 지도를 할 수 있고 뭔가 그 현재 국내에 좀 안고 있는 문제 해결하는데 그런 시원적인 사상이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그 핵심적인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다릴 게 있다. 그런 선언과 주장들을 많이 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제 시사점을 두고 그 현대에 있어서 홍익인간사상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연구를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런 문제제기를 가지고 제가 연구를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드릴 말씀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연구했던 그런 이제 결과에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리면 국가적인 또는 국제적인 화두를 제시하는 것이지 제가 무슨 만능의 해결책을 가져온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릴 시간은 그런 개념 정리를 기초로 해서 그 시작을 해보고, 또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그 이 홍익인간 사상과 관련돼서 현대적인 전략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통일, 국제 문제에 이렇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말씀들을 기회를 주시면 제가 이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시작은 이 홍익인간의 희원, 유래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현재 그 정통적으로 이제 이 정사로 인정하고 있는 이제 삼국유사를 바탕으로 해서 그 우리나라의 국통, 국혼, 민족혼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역사 책이고 이 국보로 되어 있는 책이죠. 그래서 여기에 제가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고요. 그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이제 마지막 한국의 그 황인께서 그 삼위태백의 그 핵심 국가 영역 하에서 보니까 그 환웅이 될 분한테 여기가 홍익인간 할만하구나 그런 판단을 하고 그 배달국이 개국할 수 있도록 이제 국가적 기반을 만들어 준 그런 얘기가 이제 그 삼국유사의 고조선기에 그 삼위태백이라는 강토에서 보니까 그 홍익인간만 할만하다. 그래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삼대고사,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기관들, 입법, 행정, 사법기관과 주국에서부터 오부라 할 수 있는 그 정부 조직을 거느리고 366사, 이게 뭐냐? 구전말로 말하면 법제입니다. 법제. 예. 법제이면서 서양 사상의 원형이 되는, 시원이 되는 그런 조문. 우리가 알고 있는 스메르 법전, 함무라비 법전의 원형인 366사로 법제 준수 체계를 가지고 통치를 해왔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의미가 뭐냐? 국통이 한국배달 조선의 국통을, 제가 조선을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국통과 국혼과 그 초기의 국가체계, 행정체계, 또 사상이 위에 녹아져 있다. 이게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게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한 거고요. 이게 이제 한문으로 된 제가 했는데 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익숙하지 않아서요. 어쨌든 이 정사로 뭐 식민사학이든 민족사학이든 인정하는 이 삼국유사를 통해서 이제 홍익인간 정신도 여기서부터 이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고, 여기서부터 시원을 찾으면 역사도 찾을 수 있는, 역사의 국통을 찾을 수 있는 실마리가 여기에 있고, 우리의 국혼도 여기서부터 시원을 가지고 찾고, 오늘날
이제 아까 그 서두에 문제제기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적으로 안고 있는 그 불공정, 불평등, 사회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희원 사상으로서의 그 유래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먼저 제가 그 생태백이라는 곳이 도대체가 어디냐? 그 논문에 제가 아직 본 건 없는데 그 제가 찾아본 그 논문 중에는 이제 재미 그 사학자 그 김태형 박사 학설에 삼위태백을 그 중국의 감속성의 도낭 그 일대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삼위태백에 대한 말씀을 짧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시작하고, 그에 대한 이제 논거는 그 우리 이동국 대표님께서도 그創立기념사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구 전설을 그 조선 왕조실록 보듯이 그 보시는 분이신데, 거기에 전도해서 이분은 한 20여만 권의 책을 섭렵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의 새 학설을 소개해 드리면서 삼위태백이 현재 감속성의 도낭 일대다. 거기가 이제 이 에덴이라고 나오는 그 유럽에서 말하는 에덴 동산의 시원지이고, 그 한자 말로 우전, 이전이라고 그 말씀보다 어쨌든 삼위태백에서 우리 민족의 국통과 국헌과 그 현재에 안고 있는 문제 해결하는데 시원지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삼위태백을 어떻게 주장하느냐? 사실 그 국내 학계에서는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 그 민족사학을 하시는 분 중에 이종재 선생이라고 고인 주셨습니다. 그분이 2000년 전후부터 90년대부터 이 교차학위를 해서 삼위상이 어디냐, 태백상이 어디냐, 그 개념과 관련돼서 10개 정도의 그 사설을 찾아서 교차학위한 결과다. 그 국내에서 이 삼위태백과 관련돼서 삼위의 태백, 봉우리가 3개 험준한 3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진 태백상이다, 그런 해석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 이 여러 사서와 그 지명사전과 10개 이상의 사서 기록을 통해서 교차 확인한 결과지 이게 한 군데에 나오는 기록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믿을만하다. 책을 수천 권도 아니고 수만 권도 아니고 20여만 권의 책을 보증해서 교차 확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드려서, 그래서 삼위태백의 홍해인간 실현했던 시원지는 삼위태백인데 이게 도낭시 일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통이 이제 한국배달 조선의 국통이 그 학술 논문에서는 김익수 교수께서 그 등재지에 2011년에 그 이제 환단고기에 나오는 그 수많은 책들을 연구해서 한국배달조선에 관한 국통에 관한 논문을 하셨고, 이제 그리고 환단고기에도 사실 이제 한국배달조선의 국통에 관한 그 체계를 갖춰서 해놨고, 그 말씀을 짧게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원사상과 관련돼서 한국배달조선 시대에 그 현재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환웅 5훈, 환국 5훈, 환웅 6훈, 단군 왕금 8조교, 또 8금법 그런 등등의 그 시행령과 같은 차원의 그런 사상들을 가지고 통치해왔다, 그 말씀을 하고, 그리고 이 홍인간 사상이 전성된 그 기록들을 이제 환단고기에서 제가 이제 추려왔는데, 그 환국, 배달, 발해, 그 국사에서 인정하는 그 우리나라 국사가 아니라 진화 국사 말하는 대진국,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발해국에 이르기까지 그 홍인간 사상